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최장추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620주, QQQM 63주, 부 23주, 리얼티인컴 105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후 FOMC에서 파월 역시 엄청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하며 역사적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ETF 투자자인 만큼 개별 기업의 이슈는 많이 보지 않는 편이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지표들은 챙겨보는 편입니다. ETF 투자 혹은 배당주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요즘 참 답답하죠. 나스닥이나 반도체 ETF를 보면 매일매일이 고점이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개별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포모가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계좌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ETF의 비중이 90%가 넘고요. 현재 계좌에서 개별 종목은 월배당 리츠 기업인 리얼티인컴이 유일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실제 투자 경험을 사례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짧은 투자 기간이지만 저 역시 개별 종목,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투자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 스타벅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과 같은 배당 종목, 그리고 SOXL, TQQQ 같은 레버리지 ETF 종목 등 다양하게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유했던 하나의 개별 종목을 살펴볼까요? 저는 2023년 3월 6일에 애플 4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단가는 136.1337달러로 12.8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 당시 상황은 2022년 1년간의 지독한 하락장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코로나 때 V자 반등과는 달리 2022년 하락장은 오를 듯 떨어지고 다시 오를 듯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을 1년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S&P 500의 MDD는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5%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수조차 이 정도였으니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40%, 50% 하락, 혹은 그 이상 하락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넷플릭스,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은 60%,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버텼던 애플 역시 무너졌고 하반기쯤에는 30% 넘게 빠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7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우량 기술주 모두 언론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투자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반면 엄청나게 찬양을 받은 종목도 있었는데요. 머크, 에브비, 엑슨모빌, 코카콜라, 펩시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등 대표적 가치주들인 배당 기업들은 주가가 소폭 하락 혹은 보합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전고점을 깨며 상승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1년간 S&P 500과 코카콜라, 에브비, 펩시코에 $10,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S&P 500은 8,177달러가 되었고요. 코카콜라는 11,061달러, 에브비는 12,404달러, 펩시코는 1,677달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3개 기업만 더 보면 머크가 14,938달러, 엑슨모빌은 18,736달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9,550달러가 되었죠. S&P 500의 20% 정도의 큰 하락과 달리 오히려 보합이거나 상승해버린 거죠. 이 대부분의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HD ETF였습니다. 2022년 나스닥이 30%, S&P 500이 20% 하락 마감할 때 SCHD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마저도 배당금을 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손실도 없는 셈이죠.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채권 역시 끝없이 무너졌습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SCHD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SCHD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자 증시는 AI라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초에 한두 달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르는 척하면서 다시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가는 아직 너무 높았고요. AI라는 것은 아직 기대감일 뿐 그것으로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2022년에 정말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사라져 있고 오르는 듯 하면서 또 자고 일어나면 하락해 있고 악재들만 남발하는 이곳에서 저 역시 꾸역꾸역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더라고요. 네, 전 결국 136달러에 보유하고 있었던 애플 주식을 155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애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몇 %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까요?
애플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12달러 정도 되니 애플의 수익률은 12.85%가 아닌 56%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14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도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ETF로 유명한 SOXL입니다. 평단가 15달러에 103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익률은 77.47%였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결과적으로 70에서 80% 수익률을 챙기며 전량 매도했는데요. SOXL 역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률은 300%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라도 나면 다행이지 손실로 매도했다면 마음은 더 아팠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주위 친구들을 보게 되면 조금의 수익보다는 차라리 조금의 손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험은 다음에는 어쩌면 무리해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된 상태에서 높은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맛만 봤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멘탈은 더 쉽게 무너질 겁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제일 우수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정답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예,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투자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 역시 투자자마다 다를 겁니다. 저 최장추라는 사람이 찾은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방법은 70%의 비율로 배당 성장 ETF를 보유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나머지는 기술 성장 ETF에 투자해서 상승장에서의 포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라면 배당주라도 변동성 앞에서는 소용없겠지만요. 배당 투자를 반대하는 의견 중 가장 공감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배당주가 주는 배당금은 확정 수익이긴 하지만 배당 락일에 배당금만큼 주가가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세금 15%를 공제하고 들어오니 오히려 수익금의 15%가 깎이고 들어오는 점이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금은 제가 장기 투자를 계속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성장주를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거나 개별 성장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수많은 악재 속에서 지금까지 레버리지 ETF나 개별 성장 종목을 보유한 많은 분들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 투자 성향과는 맞지 않아서 오래 보유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일단 전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이슈 하나하나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그 기업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즉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하루에 나스닥이 1% 오를 때 괴물 같은 주도주 엔비디아는 5%씩, 10%씩 상승하기도 하지만 결국 조금의 수익률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다 보면 복리 효과로 이미 상위 5%, 1% 안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이것저것 많이 투자해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는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변동성에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지금의 주식 투자가 나의 현생을 방해할 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이 우선이 될 테고요.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정도에 따라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 배당 7, 성장 3의 비중을 지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종목을 선택했다면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상추였습니다.